안녕하세요. 서울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컨셉의 보청기가 새로 출시되어서 저희 병원 보청기 클리닉에서 잠깐 빌려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청기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제품이 나오면 간단하게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청기에 대한 지식, 특히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의 피드백과 방향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비싼 보청기가 나에게 맞는 보청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소위 가성비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선택할 때도 역시 가성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보청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싼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하긴 합니다. 보청기 클리닉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보청기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나 전문 청각사 선생님들과 보청기 상담을 할 때 나는 보청기의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내가 주로 생활하고 방문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야외 활동이 많은지 대부분 집에 계시는지, 나는 기능이 우선인지 미용이 우선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보청기들 중에서 보청기 전문가는 여러분의 청력검사 결과와 어음 명료도에 따라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추천받은 보청기들의 가격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최종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새로 나온 보청기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청기 제조회사인 리사운드사에서 출시한 리사운드 1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2015년에 덴마크에서 열린 청각학회에 참석하면서 리사운드 본사를 견학하고 회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실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세계 최고의 보청기를 생산하기 위한 열정과 멋진 연구시설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 제품이 무조건 제일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MNRI, 풀어 쓰면 Microphone and Receiver in Ear, 즉 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귀 안에 같이 들어있는 보청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듣는 마이크로폰과 증폭된 소리를 내보내는 리시버, 그리고 배터리, 보청기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청기의 피드백과 소리의 방향성 감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피드백 이야기입니다. 다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스피커 주변에 다가가면 엄청난 굉음이 들려서 얼른 떨어져서 다시 노래 불러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고 마이크 소리가 다시 스피커로 되돌아 나오면서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한 현상입니다. 대한이비과학회에서 발간한 보청기학에서는 피드백을 음향 되울림, 하울링이라고도 불리며 교회 음향, 야외 혹은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향 설정이 잘못되어 삐 또는 윙 하는 소리나 잡음으로 정의합니다. 아까 보청기 구성 요소들 중 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온 외부 소리를 리시버를 통해 귀에 전달해 주는데, 리시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면 이런 피드백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꼈는데 듣고자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계속 삐 거린다면 착용하기 힘들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귓속형 보청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귓구멍 밖의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온 소리가 리시버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청기를 귀에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거나 보청기가 헐거울 때, 혹은 보청기의 환기구를 통해서 리시버의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면 피드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보청기 크기가 아주 작아졌죠.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폰과 리시버 사이가 좁기 때문에 피드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청기를 보시죠. 보청기가 귀 뒤에 위치하고 리시버가 귓구멍 안에 들어가는 RIE, 즉 Receiver in Ear 보청기입니다.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은 귀 뒤의 본체에 위치합니다. 리시버와의 거리가 멀죠. 그래서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덜 생깁니다. 피드백은 주로 고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청기 제조회사들은 물리적으로 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떨어져 위치하도록 설계를 열심히 하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같이 디지털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이용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귓구멍 쪽이 아니라 귓바퀴 뒤쪽에서 듣는 거였어? 네, 그렇습니다. RI 보청기는 마이크로폰이 귓바퀴 뒤에 있는 본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소리 듣기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예를 들어 이런 RI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전화통화를 할 때 전화기를 좀 더 위에 대고 사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귓구멍에 전화기를 갖다 대면 약간 덜 들릴 수도 있죠.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트리밍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보청기에 들리는 소리의 방향성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귓바퀴에 모아진 소리를 귓구멍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마이크로폰이 귓구멍 쪽에 위치하면 귓바퀴를 통해 모아진 소리도 전달되고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귓구멍은 매우 작죠? 그래서 귓구멍에 들어가는 보청기에는 마이크로폰을 한 개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귓바퀴형은 보청기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을 2개 달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마이크로폰이 2개 달려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가 2개의 마이크로폰에 도착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들리는 소리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특정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더 잘 듣고 나머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줄여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방향성 마이크로폰, 디렉셔널 마이크로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아서 시끌시끌한 장소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싶죠. 그럴 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방향성 마이크로폰을 통해 더 크게 들어오고 좌우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줄여서 작게 들립니다. 방향성이 없는 소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간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사운드사의 신제품 MN-RI 보청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보청기는 마이크로폰이 귓바퀴에 위치한 보청기 본체에 2개 그리고 귓구멍에 들어가는 리시버 뒤에 하나가 추가되어 전부 3개의 마이크로폰이 설치되어 있는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귀와 유사한 소리 처리 및 전달 방식을 재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 청취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귓속형 마이크로폰의 장점인 자연스러운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능과 귓바퀴형 마이크로폰의 장점인 주변 소음을 줄여주고 원하는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기능을 다 가진 보청기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절대로 보청기 회사의 말만 듣고 혹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보청기 회사들은 자기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제품 역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너무 가까우면 피드백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은요, 바로 리시버 뒤 귀 바깥쪽에 추가 마이크로폰이 붙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마이크로폰과 리시버의 사이도 어느 정도 차단하긴 했지만 아주 큰 소리는 피드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조사는 이 보청기 사용자를 최대 65dB 이하의 중등도 난청 환자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청력이 이보다 더 나쁜 분들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 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으니까 보청기 선택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대략 소비자 가격이 280만원에서 32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비싸죠? 광고 보시고 비싼 보청기가 당연히 좋겠거니 해서 내 귀에 맞지 않는데 덜컥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청기를 하면 잘 들리는데 안 해도 그럭저럭 지내시는 분들 중 정말로 자연스럽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 구입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보청기에 대한 지식에 도움이 되고 구입을 고려하실 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